리벤지. 자, 1차 방정식에서도 활용이 있고 그리고 1차 부등식에서도 활용이 있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두 파트에 활용을 할 때 뭘 조심하라고 했을까? 미지수를 선정할 때 x 하나만 잡으라고 했었어. 오케이? 기억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농도의 예를 들어볼게. 어떤 두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뭐 그냥 일반 물하고 설탕물을 섞어서 300g의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했어. 그럼 일반 물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일반 물하고 섞은 이 소금물을 뭐라고 미지수로 잡아야 됐었을까? 300배기. 그렇지, 300배기 x로 잡아야 된다고 했었거든.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새로운 알파벳을 하나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네. 수학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많아지잖아. 식에서.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기 마련이야. 미지수가 한 개면 별 난이도 한 개고 미지수가 두 개면 난이도가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미지수를 적게 선정해주면 좋기는 해. 하지만 연립방정식 단원도 서술형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나머지 하나를 300배기 x가 아니라 y라고 잡아줘야 돼. 알겠죠? 연립방정식 단원을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x 말고 y도 미지수로 선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등식 할 때는 중간고사 기간이야. 그리고 여기 연립방정식 할 때는 기말고사 기간이야.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x가 포함되어 있는 식만 연습을 하고 기말고사 때는 x랑 y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연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6페이지부터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제일 많이 애들이 틀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111번 문제입니다. 자, 111번 문제를 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8이고 12자리랑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이 작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 자리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선정해 줘야 될 것 같아. 먼저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각 자리 숫자를 8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8인 거야. 오케이? x 플러스 y가 8인 거야. 자,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라고 했어. 그럼 얘를 이렇게 y와 x로 바꿨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처음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얼만큼? 36만큼. 그럼 이제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잘못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x, y가 처음 숫자고 y, x가 나중 숫자인데 처음 숫자가 36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6 붙여줘야지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말이야.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어. 그치,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이렇게 x, y를 붙였으면은 나는 x랑 y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지만 수학식은 그렇게 인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 수학식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냐면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곱해라로 인지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보자. 나는 이 x랑 y에 3하고 4를 집어넣고 싶었어. 그래서 난 여기다가 34를 쓰고 여기다가 43을 쓰고 싶었는데 수학식은 얘를 3 곱하기 4로 인지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xy 붙여 쓰면 안 돼. 어떻게 쓰라고? 얘를? 이 x가 몇의 자리? 10의 자리를 의미하는 숫자. 이 y가 몇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값으로 바꿔 써줘야 돼. 어떻게? 10x 더하기 1y. 얘는 10y 더하기 1x.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10x 더하기 y는 10y 더하기 x 플러스 36이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지. 이제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문제를 좀 복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 풀 때처럼 말이야, 이거를 x랑 y라고 하지 않고 x랑 8-x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답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나와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객관식일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풀든 이 y를 8-x로 풀든 그건 너희들 마음이야. 네.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요. 또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어.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지. x 더하기 y가 8이라 했으니까 26, 35, 44, 53, 62, 71 얘네들 중에 답 나올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서 풀어요 그냥. 알겠죠? 알겠지? 네. 자, 다음 114번 문제를 봅시다. 아, 참 다리 1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들아, 114번 문제는 약간 좀 그 상식이 필요하죠. 네, 양의 다리와 닭의 다리가 나왔는데 알지 얘들아? 세개 개? 어? 누가 세 개야? 닭이? 두 개지. 양인데. 양은 내내도 답이 세 아딱두 개야. 닭다리가 세 개라고? 오 좋은데? 중에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항상 뭐 얘들아, 너네 지금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 당연히 닭은 두 개고 양은 네 개지. 그렇지 얘들아. 근데 이 가끔가다 114번 문제에 그 오징어, 문어 이런 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징어가 야, 진짜 그건 좀 너무 오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징어가 몇 개인지 알지? 야 다리가? 오징어 10개잖아. 오징어 밥 10개. 여섯 개지. 오징어가 10개 아니야? 오징어가 10개야. 오징어 10개. 그러니까 문어가 알아두세요 여러분. 내가 문어가 다 8개. 그리고 문어가 8개야. 타 안에. 문어가 8개. 잘 맞아요. 문어가 8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낙지는 몇 개? 낙지도 8개. 납치 모르겠어. 낙지도 알아놔. 이거는 오징어 다리가 8개, 10개다. 문어가 8개다. 이 정도는 알아놔야지. 사람 다리는 몇 개예요? 4개야 4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넘어갑시다.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자, 28페이지에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자, 다시 빡 집중해 봅시다. 솔직히 얘들아, 이 자릿수 문제 있지? 요런 거는 너네가 못하면 안 돼. 됐지? 1차 방정식에서 했잖아. 1차 부등식에서도 했잖아. 앞에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봤던 유형이야. 자, 그런데 28페이지부터는 여러분이 보지 않은 유형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연립방정식의 활용에만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물론 얘네들은 연립방정식의 활용에만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연립방정식에서 유독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야. 오케이? 자, 하나씩 같이 봅시다. 먼저 볼 거는 118번에 학생수 문제야. 그리고 120번과 121번에 있는 일 문제야. 오케이? 방정식도 있었던 거 아니야? 방정식도 있어. 근데 방정식보다 일방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1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제 특강 듣는 학생들은 아마 이거 두 번째로 듣는 거일 텐데, 자, 118번에 보면, 아이고, 118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학생 수가 작년이 830명이라 돼 있어. 그리고 올해가 남자가 6% 줄었고 여자가 5% 늘었대. 그래서 올해 전체 학생 수는 822명이 되었대. 여러분, 여기까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지럽거든 상황이. 그렇지 않니?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얘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여러분, 나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118번처럼 학생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특강 들은 친구들 내가 뭐 하라 했었지? 표. 그치? 표를 만들라고 했었어. 휴.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 우리 작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간 아이들 있지? 그 반에 당곡중학교 학생이 대부분이거든. 2명 빼고 다 당곡중이거든. 얘네들 중에서 100점 맞은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95점이었어. 얘네들 틀린 문제가 이거였어. 근데 이걸 왜 틀렸냐면은 나랑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틀렸어요. 진짜 그때 정말 내가 극대노했었는데 여러분들 부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8번처럼 학생수 문제가 나왔을 땐 여러분 표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간단해. 남자, 여자, 그리고 작년, 올해.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전체 학생수. 쉽네. 이렇게 표를 그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를 그리고 이제 요게 나랑 지켜야 될 약속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약속이야. 뭐냐면 우리가 x를 잡아야 되지. 그치? 그리고 뭐 y도 잡아야 될 거야. 근데 x로 잡아야 되는 애가 누구게? 작년. 무조건 작년이야. 알겠냐 얘들아? 이 문제만큼은 기범아, 네. 기범아, 왜 여기를 보고 있어? 이 문제만큼은 얘들아 작년을 x로 잡는 거야. 문제에서 작년 남학생을 구해라, 작년 여학생을 구해라, 올해 남학생을 구해라, 올해 여학생을 구해라, 올해 전체 학생 수를 구해라. 뭘 물어보든 간에 작년을 x로 잡는 거야. 작년 뭘 x로 잡을까? 남자를 잡든 여자를 잡든 아무튼 간에 얘네들을 x로 잡아야 돼. 알겠어? 네. 그럼 연립방정식이면 얘를 뭐 y로 잡으면 좋겠지? 네. 야, 내가 작년을 x로 잡으라 했는데 굳이 여기를 x, y로 잡으면은 그건 진짜 안 돼. 그러면은 알겠지? 이렇게 잡읍시다. 자, 그럼 작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랬어? 문제를 봐. 830명. 그렇지. 여기다 830명을 채워야 되겠지. 그리고 올해는 학생 수가 822명이었어. 자, 그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작년이 x다 남자가. 근데 6%가 줄어들었어. 그럼 몇 프로가 됐지? 100분의 94. 그렇지, 94%가 됐어.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94x라 쓰면 되겠지. 네. 자, 여자는 5%가 늘었어. 100분의 105y. 그럼 100분의 105y겠지.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작년 남자 여자 더하면 x 더하기 y 하면 830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올해 남자 여자 더하면 100분의 94x랑 100분의 105y 더하면 822 나오는 거 맞아? 네. 그럼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네. 여러분 참고로 얘네들 연립하면은 식이 진짜 그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식이 이렇게 그지 같은 게 정상인 거니까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왜 이따위로 나오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이거는 대입으로 풀.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 100을 곱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뭐 대입법으로 풀든 가감법으로 풀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이제는 둘 다 이상해. 가감법으로 풀어도 쉽지 않고 대입법으로 풀어도 쉽지 않은데 뭘 하든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패시브로 왜요? 하는 애들 있잖아. 그동안 없구나. 야, 그래서 없었구나. 패시브로 이제 내가 이거 알려주면은 왜요? 왜 작년을 x로 잡아야 되냐? 올해 x로 잡으면 안 돼? 막 이러잖아. 얘들아, 왜 올해를 x로 잡으면 안 될까? 어려워서. 어려워서요. 이 맞는 말이야. 어려워서요. 얘들아, 너네 만약에 올해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 근데 5% 늘었대. 몇 명이게? 105명이 됐지. 네. 근데 올해 학생 수가 100명이야.
올해 학생 수가 100명이야. 근데 작년 학생 수를 안 알려주고 작년에서 10% 올랐더니 100명이 됐대라고 한 거야. 그럼 작년 몇 명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숫자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90명보다 오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작년을 x로 잡았을 때는 올해를 표현하기가 쉬운데 올해를 x로 잡으면 작년 표현하기가 엄청 어려워져. 그래서 내가 제발 작년을 x로 잡으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 했을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우리가 x로 잡은 게 누구지? 작년이야. 근데 만약에 올해 남자를 구하라고 했어. 헤이 근데 내가 구한 x 값이 100인 거야. 그럼 정답 100이라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올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올해에다가 100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94. 오케이? 이러면 또 이제 80으로? 그러면은 올해를 x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x로 잡아봐. 진짜 정말 이상해지니까. 나랑 이거 약속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씨, 일어나 좀.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작년을 x로 잡아야지 올해를 x로 잡지는 맙시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 수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28페이지의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120번과 121번에 있는 1문제야. 1. 자, 얘들아, 이게 1문제인 이유가 네. 뭐냐? 몇 분의 1. 근데 이거 진짜 그 유형서에 보면은 요 120번하고 121번 문제를 1에 대한 문제라 돼 있어.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이라는 애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너네 영어 단어로 워크이지 워크. 일하다. 그 일하다를 뜻하는 그 일도 되고 숫자 1을 의미하는 1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 그럼 왜 이 워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제 자체가 일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아. 주로 다 일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근데 이제 애들이 선생님 121번은 물통에 물 채우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일하는 문제인가요? 그런단 말이야. 호수가 일하잖아. 아니 억지가 아니라 호수가 일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문제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자, 근데 그럼 왜 숫자 1하고 관련돼 있느냐? 다음엔 1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분수라는 걸 배우거든? 그럼 그 분수를 배울 때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피자 한 판을 시켜놓고 이 피자를 이렇게 세 조각을 냈대. 꼭 피자야. 아니. 손들고 있어요. 피자를 이렇게 세 조각을 냈대. 그럼 이 한 조각을 얼마라고 표현을 하냐? 이거야. 이거 뭐라 표현할까? 3분의 1.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수의 계산이 시작이 되거든. 3분의 1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피자 한 조각을 3분의 1이라고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전체를 몇으로 놓는다는 얘기야? 네. 숫자 1로 놓는다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120번과 121번에서 전체에 대한 경우를 숫자 1로 놓을 거야. 오케이? 내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다. 그럼 가득 찬 물통이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너네들이 해야 되는 숙제의 양 몇 페이지다. 그럼 그거 전부 다를 1. 1로 놓는 거야.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1에 대한 문제 120번을 볼게요. 자, 이루라는 사람하고 수연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은 6일 만에 맞춘대. 자, 이루라는 애랑 수연이라는 애랑 같이 일하면은 얼마? 6일 걸린대. 자,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이루가 8일 동안 일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수연이를 시켰대. 그럼 걔는 3일 동안 하면은 일 끝이야. 오케이? 얘들아, 지금 얘가 하는 말을 이렇게 그 문자로 적어보면은 식이 요렇게 나오거든? 이걸 대체 어떻게 수학식으로 바꿨으냐?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넣을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루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라고 치자. 이게 이제 이루라는 애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야. 이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로 놓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루라는 애는 이 전체의 양을
x일 동안 할 수 있대. 오케이? x일 동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루라는 애는 전체 일을 3일 만에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하루에 일을 얼마만큼 하는 걸까? X분의 나가세요. 하루만 한다 했었어? 야, 솔직히 지금 안 들었지. 다 생각했지. 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70%딴 생각했어. One more time. 진짜 죄송해요. 기범아 듣고 있었어? X분의 1. 뻥치지 마. NU. 진짜 이 창문 열어가지고 다 진짜 생략. 다 던져버려 진짜. 아 집중 좀 해 진짜. X분의 내가 일. 여기 차만 안 던졌으면 창문 다 열었다 지금. 아 던진다는 게 아니라 환기를 시켰다는 뜻이. 환기 시켰다. 아 던졌다는 뜻은 아니야. 아 집중 좀 해 진짜. 나는 진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 집중했어요. 근데 왜?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했어. 네. 오케이? 네. 근데 얘를 3일에 걸쳐 한 거야. 네. 그럼 하루 동안 일을 얼마나 했고? 3분의 1. 이걸 이들이 대답 못한 거야. 이들이 이걸 대답을 못했다고. 자, 그럼 전체 1이라는 양을 5일에 걸쳐 있어. 아, 뭐 그렇게까지 해. 편하게 들어. 그럼 5일에 걸쳐서 했어. 그럼 하루에 얼마 했다는 거야? 5분의 1. 5분의 1이지. 자, 그러면은 일을 x일에 걸쳐서 했다면 얘가 하루에 얼만큼 일을 X분의 하는 거야? X분의 그치. 얘가 x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연이라는 애한테 일을 시킬 거야. 얘도 똑같은 일의 양을 주어줬어. 그러면은 얘는 y일 걸린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하루에 얼마를 한다는 거야? Y분의 1. 그렇지. y분의 1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x랑 y로 잡아야 되는 애가 누구였던 거야? 얘네들이 일을 다 하려면, 혼자 일을 다 하려면 걸리는 시간. 며칠을 일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x랑 y로 잡은 거야. 오케이? 하루 일의 양을 x랑 y로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해.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제 푸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루라는 애가 6일 동안 일을 한 거야. 누구랑? 수연이랑. 자, 그럼 얘들아, 이루가 6일 동안 일했어. 그럼 걔는 일을 얼마나 한 걸까? X분의 그치? 하루에 일을 x분의 1만큼 하는 애였어. 근데 걔가 그걸 6일 동안 하는 거야. 그럼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6번을 했겠지. 그럼 얘는 얼마 일을 한 거야? x분의 6을 한 거야, 일을. 얘는 Y분의 2. 얘도 y분의 1씩 6번 일을 했으니까 y분의 6을 했겠지. 그랬더니 일이 끝난 거야. 일이 다 완료됐다는 건 얘가 1이란 얘기야. 알겠어? 알겠냐 얘들아? 네. 어? 네. 자, 그 다음에 이루라는 애가 8일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얘는 x분의 1만큼 8일 일한 거니까 x분의 8을 한 거지. 네. 오케이? 네. 그럼 수연이는 y분의 1만큼 3일을 일한 거니까 y분의 3이 되겠지. 네. 얘가 1. 1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거 연립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연립해보자.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럼 또 이제 애들이 왜 난 이건 안 배웠는데 왜 이걸 가르치니까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양분의 666을 나눠봐.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6분의 1이 돼.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이랑 얘랑 연립을 하려면 이 식에다가 뭘 곱해주면 좋을까? 3을 곱해보자. 그럼 얘가 x분의 3 더하기 y분의 3이 2분의 1이 돼. 얘랑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1이다. 얘를 연립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 있잖아, 센스 있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보자. 그러면은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은 x분의 5가 얼마야? 2분의 1이 돼. x가 얼마지? 10. 그치. 그럼 얘가 x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2루가 전체 일을 하는데 걸린 날짜였지. 네. 10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문제에서 나온 애가 바로 답이야. 그리고 x랑 y가
분수 형태로 나오지 않아. 정답이. 오케이? 네.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x, y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얘가 틀린 풀이일까? 아니요.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게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라 했으면 틀린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연립 방정식으로 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틀린 거는 아니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연립 방정식으로 풀라고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라고 했으면 우리가 x랑 y로 잡는 게 달라져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x랑 y로 잡았던 거는 그 일을 다 마치려면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 그걸 x로 잡은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x를 잡으면 될까?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x로 잡아주면 돼. 그렇게 되면 이 식이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대신에 단점이 있어. 정답이 분수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121번 문제를 다음 시간 숙제로 내가 내줄 건데 요거 할 때는 여러분 이거랑 반대로 하루 동안 일한 양 그걸 x로 잡아줘.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120번 문제를 잠깐 읽어보자. A 호수로 2분 동안, B 호수로 8분 동안 일하면 끝이래.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120번하고 달라. 120번은 그 일하는 단위가 하루 이틀이었거든. 근데 얘는 1분, 2분인 거야 단위가. 그러니까 이거 풀 때는 여러분 x랑 y를 이렇게 잡아봐. 1분 동안 A가 일하는 양을 x로, 1분 동안 B가 일하는 양을 y로 잡아봐.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답이 아마 분수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얘들아, 끝나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요. 우선 다음 시간 숙제는 29페이지까지입니다. 와.